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문준영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지 16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후보였던 자신에게 전적으로 있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모든 언론이 소개한 내용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이 말 외에는 별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기도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계 은퇴를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저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사태로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계 은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부를 한 부분이지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뭐 본인의 입장에서야 본인이 시키지 않았고 몰랐다면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서 당분간 자숙을 하겠다. 또 도의적 책임을 져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 이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사람이 좀 잘 나갈 때는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무너져 갈 때 저까지 나서서 돌 던지고 하는 부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과한 부분은 요 며칠 전에 생선찜집에서 코를 푸는 장면 등이 식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찍혀서 사진이 올라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저기 자기 측근들이 구속되어서 깜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맛집 탐방을 다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간에 떠돌았습니다. 물론 머리가 아프니까 이럴 때 멀리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그러면서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안철수 대표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새정치와 지금 안철수의 어떤 위치는 너무나 괴리가 벌어진 부분은 맞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판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인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료 급식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투표 붙여서 무산되니까 서울시장 사퇴를 해서 서울시장 재선거가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었지요. 근데 안철수는 그 이전에 카이스트 있다가 서울대 융합과학 대학원인가 원장으로 부인과 더불어 오면서 그때부터는 교수직보다는 아예 정치 콘서트니 청춘 콘서트니 해서 박경철 이런 친구들과 법륜 스님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할 거라고 알았고 뒤에 누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운운하자 말자 그때부터 거의 매일 글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안철수 해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벤처 하다가 교수하던 사람이 뭐가 문제라서 황장수는 저렇게 공격을 하나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순수하게 벤처를 했고 순수하게 교수를 했다면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지요. 제 생각으로 이 사람 뒤에 저는 권력과 관계된 그림자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벤처 사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갑자기 가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유학을 하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정치를 말할 만큼은 안 됐는데, 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이 마치 순진무구하게 하늘에서 이슬만 먹고 살다가 이 땅에 내려온 천사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교과서에 한 16군데인가 안철수를 상징하는 이 스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한 사람이 돈도 저렇게 잘 벌고 주식을 상장시켜서 돈을 벌어보는가. 저도 옛날에 벤처 이런 거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뭐 조그마한 기술을 가지고 뻥 튀겨서 상장시켜서 돈 벌고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과정에 영원히 타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찌감치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돈 투자까지 받고 해서 주식을 액면 분할하고 또 거기에 자기 지분을 갖다가 40% 가량 확보해 있고 이러면서 상장까지 시키게 됐다면, 그래서 거기에 BW라고 하는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를 또 발행해서 가지고 오고 하는 방법을 보니까, 또 거기에 돈 된 사람들의 몇 사람의 행태들을 보니까 이거는 거의 벤처로서 조그마한 기술로서 한몫 잡기 위한 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런 사람이 그냥 벤처에서 돈 많이 벌고 살면 모르겠지만은 정치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문제가 좀 돼서 제가 좀 알지만 그 뭐 지금 안철수 처리 된 마당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으로 갑자기 유학을 떠나고 가족과 함께 떠나서 그 유학하는 생활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개혁 이야기하면서 새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하고 자기 가족들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MB 정권 들어서서 카이스트에 부부간에 같이 갔다가 서울대에 부부간에 같이 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안철수를 띄우기 위한 이 작업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나중에는 빌 게이츠 만나러 갔는데 그것도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지원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누가 안철수를 뒤에서 서포트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목적은 안철수의 어떤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짧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정권에서 안철수를 굉장히 서포트했고, 또 한국의 재벌 기업에서도 안철수와 그 관련 있는 언론을 통해서 서포트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언론이 제가 안철수의 딸의 유학 의혹을 제기했을 때, 지금 와서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제가 됐지만은 한 언론이 보도했지 않습니까? 안철수 딸이 제가 이야기하던 그 가격과 그 장소에 고급 숙소에 머물렀던 것이 사실이다. 그 언론이 보도했는데 그 언론 고소했다 소리 듣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검찰 끌려가서 곤욕도 다 치렀고, 지난번에 또 안철수 진영에서 제 이름까지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 그때 다 헛방이었다고 증명됐다 했지만 제가 바로 반격하지 않았습니까? 단 지난 대선에 별로 끼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제가 제 입장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그 의혹도 다른 언론에 의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요, 안철수가 벤처하고 그 다음에 교수로서 학교로 옮겨 다니고 정치권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혜택을 보고 이런 과정을 보면 저 사람이 감히 입으로 새 정치를 언급할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치가 워낙 인물이 빤하고 여기저기 줄 서서 성장해온 인물만이 유력 정치인으로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정치권 밖에서 벤처로서 성공했다, 학문적 업적을 가졌다, 전부 뻥이지만은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그 사람을 마치 새로운 정치의 어떤 기대주인 양 국민의 지지가 쏠려들었습니다. 하긴 정몽준 씨가 2002년에 대선에 이를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지요. 그러면 적당히 제동도 좀 걸려야 되는데 온 언론이 다 찬양을 하고 아무도 검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안철수 편에 서서 저 감시하러 온 언론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거의 신격화되다시피 해서 결국 대선 행보까지 하다가 그 전에 총선 때도 당을 만들라 하다가 여러가지 사안이 잘 안 돼서 안 만들었죠. 그건 당시 권력자의 어떤 복잡한 마음의 행로와도 관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 출마한다 했다가 들어갈 때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하고 단일화를 한다더니만 석연찮게 울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울면서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갈 때 울면서 들어간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잠적을 한 열흘 이상 했다가 갑자기 또 문재인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투표하는 날은 소극적으로 돕니 적극적으로 돕니 논란이 되다가 투표하는 날은 투표만 하고 오후 6시에 인천공항에서 미국 팔로알토 가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개표 결과 보고 비행기 탔습니다. 그러고는 미국 갔다가 이듬해 3월달에 박정권 초장부터 흔들리니까 노원병에 보궐선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 나와서 당선되고 그 다음엔 또 뭐라 했습니까? 이제 2014년 지자체 선거 앞두고 새정치연합인가 이렇게 정치 조직을 만들겠다 하고 싱크탱크까지 만들었는데 물론 그 전에 재단 만들었는데 재단이 뭐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2014년 3월에 김한길의 민주당과 통합해서 민주당 이름을 새정치연합으로 바꾸면서 공동대표를 차지했습니다. 그래가 지자체 선거는 잘 넘겼죠. 그런데 그 직후에 있은 보궐선거에서 7월달에 2014년 참패하면서 대표 쫓겨났고 그 이후에 당의 비주류로 있다가 문재인 대표 역시 보궐선거 지니까 공격에 나서서 혁신이 이를 만들고 그 논쟁을 벌이고 이러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40석 가량을 얻어서 성공했죠. 성공한 직후에 또 이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엉뚱한 데 썼나 해서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잘 극복하고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대선에 나서서 지난 대선에서 22%가 넘는 득표를 했죠. 나름대로 처음에서 많이 쪼그라들었지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호남은 이제 정치적 기반으로 하면서 대선 때 또 양날개로 날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한다 그러고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개성하고 개성공단 도문을 열어야 된다 이러면서 거의 박지원 전 대표와 똑같은 소리를 하다가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그쪽 표가는 자기한테 없다고 보고 한국의 좌파나 강경 야당 지지자들 표는 자기한테 없다고 보고 그건 문재인한테 다 간다고 보고 갑자기 사드를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온건 중도 우파를 표방을 하면서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 되어버리고 촛불이 되고 이러니까 지금 거기에 앞장섰던 민주당이나 정의당과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온건한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것이 먹혀들어서 지금 보수에 갈 곳 없는 표, 중도의 합리적인 표들이 안철수 후보한테 후보로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부터 3월 말부터 4월 12일까지 한 2주 동안에 지지율이 거의 40%에 근접해 가면서 한때 1대1 지지도에서도 문재인 후보를 째끼기 시작했고 양자 대결에서는 거의 전부 다 이기는 상황까지 나와서 문재인 당시 캠프에서 혼쭐이 났지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본인의 이 말로 좀 가라앉기 시작을 했고 또 본인의 행보에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자신이 마치 문재인을 제외한 이 사드 찬성을 하는 우파적 성향을 가진 전 어떤 지지층을 다 아우르는 듯이 했지만은 그 사람들 보고
나를 지지하고 싶으면 내 밑에 너가 알아서 기어들어와라.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뭔 양보를 못한다. 이러니 한때 바른정당도 안철수한테 가까부터 이 자유한국당에도 안철수한테 가까 하고 쏠리던 사람들이 지금 그때 안철수 지지한다고 했던 보수 진영에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실 그 뒤에 반성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 안철수 지지한다면서 저보고 무슨 사이비 보수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들이 안철수한테 여러 명 몰려갔어요. 그러다가 또 지지율 빠지니까 금방 언제 그랬다는 듯이 쓱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속이 녹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안철수 보고요. 말로 니 밑에 기어들어오라 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보수를 표방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토록 주장해오던 개헌 반대를 접어버리고 한마디로 연정을 하면서 다른 세력과 권력을 합리적 보수 세력과 권력을 공유하고 그리고 개헌을 해라. 그래서 당신은 임기도 단축해라. 그래야 뭐가 돼도 되지. 안 그러면 당신이 내 밑에 기어 들어간다 그러면 갈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들을 안철수가 아니죠. 이 양반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야 벤처도 성공하고 정치도 성공하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하죠. 그거 보면 제가 좀 순진하죠. 그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었던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결국은 4월 12일부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동작 바른 홍석현 씨가 4월 12일 날 자기 집에 문재인 대표 부부를 불러서 점심 식사를 했다는데 내가 안철수한테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소. 그러면서 뭐 입각 제안을 받았니 공개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소리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안철수 때문에 공연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망신당한 사람도 있고 또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안철수 당으로 간 국회의원도 한 2명 있죠. 그리고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도 결국은 막판에 안철수 지지를 하면서 조용히 지금 언론에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일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떠나가지고 정치를 하지 말기를 충고합니다. 자, 이건 안철수에 대한 제 비판과 관련 있는 문제가 아니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경상도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기가 아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 묵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를 만나본 사람을 보면 말하거나 표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람은 애들아 이렇게 말도 합니다. 정치 묵기는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말투에서도 한마디로 노련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본인의 삶과 그가 주장해온 가치인 새 정치가 너무나 동떨어졌습니다. 제가 안철수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제가 주식 팔아라 했습니다. 주식 팔아서 사회 기부하라 한 적 없습니다. 주식 팔아가지고 그 돈 챙겨서 은행 통장에 넣어놓고 두고 잘 써도 되는데 자기가 정치를 할 때마다 주식이 그렇게 요동을 치면 지혜 사죠. 뭐 이사회 의장이 물러났니 안 물러났니가 뭐가 중요합니까? 안내비 안철수 회사지요. 자, 지난번에 16만 9천 원인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15만 원에 근접해 갔습니다. 지금 그 주식 얼마입니까? 지금 5만 원입니다. 이것도 비쌉니다. 이 회사 주식 내가 볼 때 한 2만 5천 원이면 딱 적정가고 옛날에 정치하기 전에 한 7, 8년을 그 정도 가격으로 있었습니다. 자, 돈도 아까운 사람이 왜 정치를 합니까? 회사가 아까우면 정치를 하지 말아야지. 대선 후보가 맹색이 자기가 한마디 할 때마다 주식 가격이 요동을 치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한국의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에 가해지는 비판과 뭐가 다릅니까? 회사는 놓치기 싫고 주식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재미가 있고 물론 내가 안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팔고 안 팔고에 관계없이 한번 보십시오. 본인의 행동에 따라서 주식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대한민국의 바보가 아니라면 내가 신처럼 내 주식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돈을 벌 방법이 1000가지도 넘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스트나 서울대학을 본인이 경력을 쌓는데 권력의 힘을 빌어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부인을 때리고 교수로 다니면 안 되는 거고, 딸을 그렇게 호화 유학시키고 이러면서 새정치에 공공교육을 강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딱히 안철수가 기존 정치인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보면 기존 정치인 이런저런 그런 때가 다 묻어 있지요. 그런데 본인이 새 정치라고 해서 수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정치에서 좌우 정치, 영원함 정치, 이런 데서 실망한 사람들에게 안철수가 희망인 것처럼 잠깐 보였다가 그 희망이 나중에 허접한 걸로 될 때 그들에 대한 실망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겁니다. 오아시스가 저기 있는 것 같아서 죽으라고 가보니까 그게 신기루였다 됐을 때 그것 또한 정치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키고 혼란하게 만드는 거고, 본인이 지역 갈등을 극복하고 적대적 어떤 공생 구도를 없애겠다, 기존 정당이 이렇게 말해놓고, 본인 또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을 만들어 있고, 또 그거의 모순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대선 때 자기 말을 뒤집으면서 그때그때 표를 향한 어떤 이야기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안철수 전 대표 이제 이 정치판 손 틀고요, 미련 가지지 마세요. 제가 볼 때 당신은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온갖 흠이 더 묻어서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도 부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참에요, 이 정치판을 아예 깨끗하게 떠나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식을 가지고 편안하게 회사 운영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권력과 관계된 그림자가 분명히 보였습니다. 벤처 사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갑자기 가고, 그러면서 이 자녀들과 가족들과 더불어서 유학을 하고,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제가 봤을 때 새로운 정치를 말할 만큼은 안 됐는데, 좀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본인이 마치 순진무구하게 하늘에서 이슬만 먹고 살다가 이 땅에 내려온 천사 같은 소리를 하고 다니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교과서에 한 16군데인가 안철수를 상징하는 이 스토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한 사람이 돈도 저렇게 잘 벌고 주식을 상장시켜서 돈을 벌어보는가. 저도 옛날에 벤처 이런 거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거는 영원히 타락하지 않으면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겠다. 조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뻥 튀겨서 상장시켜서 돈 벌고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과정에 영원히 타락하지 않으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찌감치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남돈 투자까지 받고 해서 주식을 액면 분할하고 또 거기에 자기 지분을 갖다가 40% 가량 확보해 있고 이러면서 상장까지 시키게 됐다면, 그래서 거기에 BW라고 하는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를 또 발행해서 가지고 오고 하는 방법을 보니까, 또 거기에 돈 된 사람들의 몇 사람의 행태들을 보니까 이거는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문준영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지 16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후보였던 자신에게 전적으로 있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모든 언론이 소개한 내용이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이 말 외에는 별로 안철수 의원의 이야기 중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보이는데요. 자기도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몰랐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계 은퇴를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저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사태로 힘겹게 만든 다당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며 국민의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거의 벤처로서 조그마한 기술로서 한몫 잡기 위한 꾼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런 사람이 그냥 벤처에서 돈 많이 벌고 살면 모르겠지만은 정치까지 하는 것은 좀 아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문제가 좀 돼서 제가 좀 알지만 그 뭐 지금 안철수 절이 된 마당에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으로 갑자기 유학을 떠나고 가족과 함께 떠나서 그 유학하는 생활을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은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개혁 이야기하면서 새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하고 자기 가족들 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MB 정권 들어서서 카이스트에 부부간에 같이 갔다가 서울대에 부부간에 같이 갔다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안철수를 띄우기 위한 이 작업들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여기저기서 시작되고, 나중에는 빌 게이츠 만나러 갔는데 그것도 정부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지원과 연관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누가 안철수를 뒤에서 서포트했다라는 이야기가 바다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목적은 안철수의 어떤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짧게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정권에서 안철수를 굉장히 서포트했고 또 한국에 그런 것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새정치와 지금 안철수의 어떤 위치는 너무나 괴리가 벌어진 부분은 맞다는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판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11년 9월 3일인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료 급식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투표 붙여서 무산되니까 서울시장 사퇴를 해서 서울시장 재선거가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었지요. 근데 안철수는 그 이전에 카이스트 있다가 서울대 융합과학 대학원인가 원장으로 부인과 더불어 오면서 그때부터는 교수직보다는 아예 정치 콘서트니 청춘 콘서트니 해서 박경철 이런 친구들과 법륜스님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할 거라고 알았고 뒤에 누가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운운하자 말자 그때부터 거의 매일 글을 쏟아붓다시피 해서 안철수 해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벤처 하다가 교수하던 사람이 뭐가 문제라서 황장수는 저렇게 공격을 하나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순수하게 벤처를 했고 순수하게 교수를 했다면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지요. 제 생각으로 이 사람 뒤에 저는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계 은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거부를 한 부분이지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뭐 본인의 입장에서야 본인이 시키지 않았고 몰랐다면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고, 정치적인 책임을 져서 당분간 자숙을 하겠다, 또 도의적 책임을 져서 국민 앞에 사과한다, 이거 말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사람이 좀 잘 나갈 때는 비판도 하고 공격도 하지만은 그 사람이 무너져 갈 때 저까지 나서서 돌 던지고 하는 부분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사과한 부분은 요 며칠 전에 생선찜집에서 코를 푸는 장면 등이 식당에 있던 사람들에게 찍혀서 사진이 올라오고 했지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저기 자기 측근들이 구속되어서 깜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데 어떻게 맛집 탐방을 다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간에 떠돌았습니다. 물론 머리가 아프니까 이럴 때 멀리 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그러면서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